1974년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첫 번째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던 순간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 당국은 단순한 방어선을 넘어 실제로 남쪽으로 직접 침투하기 위한 거대한 암흑의 길이 땅속 깊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발견은 단순한 공병작전이 아니었고 남북대치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당시 짧은 1시간 동안 300여 발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고 우리 군은 8명의 소중한 사상자를 내야 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경고가 땅속에서 울려 퍼진 셈이었습니다. 이 충격은 곧바로 본격적인 땅굴 탐사로 이어졌습니다. 예병수 예비역 대령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기간 동안 5,000회가 넘는 시추와 발파를 직접 지휘하며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과학적 접근으로 땅속의 비밀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최소한 5개에서 7개의 땅굴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의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예병수의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이후 수십 년간 DMZ 인근에서는 끊임없는 시추와 탐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땅굴을 찾는 일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탐지 장비와 시추 작업을 의식해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땅굴을 위장했고 일부는 발견조차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땅굴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높이가 2에서 3m에 이르고 소형 트럭까지 다닐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즉 수천 명의 병력이 단숨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위협은 전선의 총성과는 다른 땅속에서 들리지 않는 심장 박동 같은 두려움으로 남한 사회를 압박했습니다. 특히 제3땅굴 발견 과정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귀순한 김부성의 충격적인 증언이 없었다면 제3땅굴은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김부성은 직접 측량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탐사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중앙정보부는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현장을 안내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불행히도 지뢰를 밟아 한쪽 발목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정확한 지점을 가리켰고 그곳에서 마침내 제3땅굴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52km 떨어진 위치에 숨겨져 있던 이 땅굴은 그 규모만으로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땅굴의 폭과 높이는 무려 3m에 달했고 소형 트럭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침투용 통로가 아니라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남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전략적 통로였습니다. 한순간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와도 같았습니다. 이 발견은 남한 국민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군 당국의 탐사작전이 단순한 의심이 아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안보 과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병수 대령은 물론 다른 전문가들 역시 최소 5에서 7개의 땅굴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닌 실제로 지금까지의 발견 사례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땅굴을 뚫어왔고 그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지하 어둠 속에 또 다른 길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남침용 땅굴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드는 현재 진행형의 위협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경고합니다. 북한의 위협은 눈에 보이는 미사일이나 전차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남한 사회가 땅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놓는 순간 그 어둠의 길은 다시 우리 발밑에서 꿈틀거릴지 모릅니다. 1989년 제4땅굴이 동부전선에서 발견되었을 때 남한 사회는 또 한 번 거대한 충격을 맞이했습니다. 제3땅굴 발견 이후 한동안 새로운 땅굴은 드러나지 않았고 일부는 이제 더 이상 땅굴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제4땅굴은 땅속 위협이 결코 과거형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포와 총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그리고 우리의 발밑에서 이미 또 다른 전장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4땅굴은 그 구조와 규모 면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침투용 통로가 아니라 체계적인 구조와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뚫린 군사적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내부는 단순한 흙길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지지대로 보강되어 있었고 대규모 병력이 일시에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구조였습니다. 만약 이 땅굴이 실제 전시에 활용되었다면 남쪽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이는 군사적 충격을 넘어 남한 사회 전체를 뒤흔든 안보 위기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이 땅굴을 파는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1땅굴이나 제2땅굴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남측의 탐지 방식을 철저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4땅굴에서는 의도적으로 남측의 시추 탐지 장비를 피해가는 경로와 깊이가 설정되어 있었고 위장 흔적도 교묘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북한은 단순히 땅굴을 뚫는 데 그치지 않고 남한의 대응 방식까지 철저히 계산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군 당국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발견되지 않은 땅굴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땅굴이 최소 5개에서 7개 이상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병준 예비역 대령은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땅굴 전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DMZ 일대를 탐사하며 지하에 숨겨진 또 다른 통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군인의 사명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남침용 땅굴이 발견될 때마다 국민들은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바로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쪽을 향한 침투 전략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5땅굴의 존재는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위성사진 분석, 지하 수맥의 변화, 그리고 일부 귀순자들의 증언까지. 물론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땅속 어딘가에서 남한을 향해 또 다른 길이 파여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차와 포병을 넘어서 남한 사회 깊숙이 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땅굴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제5땅굴은 단순한 군사 추측이 아니라 충분히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땅굴이 단순히 군사적 통로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땅굴은 상대방의 심리를 흔드는 무기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를 주입하는 수단입니다. 북한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새로운 땅굴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군은 끊임없는 경계와 탐사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땅굴은 실제 전투에서 활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제4땅굴의 발견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한군 당국은 단순한 탐사 차원을 넘어 땅굴 탐지 기술을 현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파 탐지, 지하, 레이더, 위성 감시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었지만 북한 역시 이에 맞서 점점 더 깊고 은밀한 땅굴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마치 끝없는 숨바꼭질처럼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4땅굴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긴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남침용 땅굴의 존재가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한국 사회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모르는 땅속에는 아직 무엇이 숨어 있을까? 제5땅굴의 등장은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닌 역사적 경험이 만들어낸 불가피한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땅굴 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제5, 제6, 제7 땅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굴들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매번 남한의 감시망과 탐지 기술을 분석하며 더욱 교묘하게 땅굴을 뚫어왔습니다. 깊이와 경로를 바꾸고 내부를 콘크리트로 보강하며 심지어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기술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몇 명의 병력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전쟁 발발 시 수천 명의 병력과 장비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땅굴이 실제로 활용된다면 남한 사회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땅굴에서 드러난 사실은 이 위협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시 발견된 땅굴은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내부의 경사와 구조는 수많은 병력을 단숨에 서울 근교까지 이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최전방 방어선이 돌파되지 않아도 땅속에서 우회한 대규모 병력이 후방으로 침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의 판세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비밀 무기였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지점은 땅굴의 위치입니다. 북한이 이미 수도권 인근까지 뚫은 사례가 확인된 이상 제5땅굴 역시 서울과 가까운 지역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전략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서울을 기습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땅굴은 북한에게는 최고의 카드이자 남한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귀순자들의 증언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는 자신이 직접 땅굴 작업에 동원되었거나 땅굴 공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물론 이들 증언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3땅굴의 사례처럼 실제 발견으로 이어진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군 당국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수많은 시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DMZ 일대에서는 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제5땅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은 남한 사회에 더 큰 긴장과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남침용 땅굴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그 은밀함에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전차는 위성으로도 추적할 수 있고 움직임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땅속 깊숙이 숨겨진 땅굴은 위성 감시로도 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직접 시추와 탐사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땅굴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군인들과 국민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땅굴을 단순히 과거의 유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5땅굴의 존재 가능성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입증된 전략이고 실제로 발견된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 마주하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순간이 다가온다면 남한 사회는 다시 한번 땅속에서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남침용 땅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며 제5땅굴의 그림자는 우리의 발밑에서 조금도 사라지지 않은 채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5땅굴에 대한 추정은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제 국가안보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와 군은 발견되지 않은 땅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탐사와 방어 전략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땅굴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전차나 미사일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땅굴 탐지 기술은 한반도 안보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하 레이더, 음파 탐지, 전자기 센서 등 다양한 장비가 도입되었지만 북한은 이런 장비들의 한계를 교묘히 파고들었습니다. 깊이를 더 깊게 파고 경로를 굽이치게 만들며 내부를 보강해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남측의 탐지를 피해왔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끝없는 숨바꼭질 같았습니다. 남측은 끊임없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북한은 그보다 한 발 앞서 은폐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이 긴장된 공방은 30년이 넘도록 이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측군은 DMZ 전역에서 끊임없이 시추공을 뚫으며 지하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르는 제5땅굴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의 시추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한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보이지 않는 적이 주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퍼지며 국민들의 경계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단순히 군사적 위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땅굴은 심리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른다는 공포는 국민들의 일상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안보 불안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확산시킵니다. 북한은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실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남한 사회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굴이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전쟁을 수행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굴이 단순한 심리적 도구만은 아니었습니다. 제1에서 제4땅굴까지 드러난 사실은 북한이 실제로 대규모 병력을 남쪽으로 투입할 준비를 해왔음을 증명합니다. 땅굴의 규모와 구조는 수천 명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일부는 차량까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전시 상황에서 이 땅굴들이 활용되었다면 남한은 전선이 뚫리지 않아도 후방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 시나리오였습니다. 제5땅굴의 존재 가능성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새로운 땅굴이 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남한 사회 전체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중심지입니다. 북한이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목표가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제5땅굴이 만약 서울 인근에서 발견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수도권 인근 DMZ 지역을 최우선 탐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땅굴의 경로와 깊이를 계속 변화시키며 탐지망을 교란시켰기 때문입니다. 귀순자들의 증언도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자신이 직접 땅굴 공사에 동원되었거나 땅굴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들 증언이 모두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제3땅굴처럼 실제 발견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던 만큼 무시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땅굴 탐사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추와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5땅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 미지의 존재는 국민들의 상상 속에서 더욱 거대하고 위협적인 그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제5땅굴의 존재는 발견 여부를 떠나 한국 사회와 군사 전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때로는 눈앞의 적보다 더 두려운 법입니다. 남한 사회가 경각심을 놓는 순간 땅속 어둠은 다시 꿈틀거리며 우리 발밑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땅굴 탐색은 단순히 과거를 추적하는 작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제5땅굴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대한민국 안보의 한가운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남침용 땅굴의 존재는 단순한 군사적 위협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또 다른 땅굴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고 언론은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때마다 대서특필하며 사회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제3땅굴과 제4땅굴 발견 당시 뉴스와 신문 일면은 땅속에서 드러난 거대한 통로와 검게 그을린 벽면의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발밑이 안전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일상 속에서조차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언제나 가장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군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대적인 탐사와 방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하 레이더, 전자파 탐지기, 음파 측정 장비가 도입되었고 심지어는 민간 연구진과 학계 전문가들까지 협력해 새로운 탐지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할수록 북한의 은폐 방식도 정교해졌습니다. 깊이를 더 깊게, 구조를 더 복잡하게, 소음을 더 철저히 줄이는 방식으로 남측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결국 탐지와 은폐의 공방은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이어졌고 땅굴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땅굴이 남긴 심리적 충격은 군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방에서 복무하는 장병들은 언제 지하 어딘가에서 적이 솟구쳐 나올지 모른다는 긴장 속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력과 전술 훈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맞서야 하는 심리적 압박은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압박은 경계심을 한층 더 날카롭게 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남침용 땅굴의 존재가 한국군의 전투태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정치권 역시 땅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부는 북한의 땅굴 전략을 과장된 위협으로 평가하며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다수는 실제로 드러난 제1에서 제4 땅굴의 사례를 들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땅굴의 존재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군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고 국민 여론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땅굴은 물리적 통로이자 동시에 심리적, 정치적 전술 도구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땅굴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 군사 전문가와 외신 기자들은 실제 발견된 땅굴 내부를 취재하며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결코 단순한 국지적 갈등이 아님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서울과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런 거대한 군사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반도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는 국제 여론을 한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5땅굴의 그림자는 여전히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남한 사회에 끊임없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북한의 땅굴 전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장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남침용 땅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제5 땅굴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남침용 땅굴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1에서 제4 땅굴까지 실제로 드러난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꾸준히 실행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5 땅굴을 비롯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통로가 존재할 가능성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충분히 신뢰할 만한 현실적 위협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과 국방부는
지금도 DMZ 전역에서 끊임없는 탐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땅속의 그림자를 추적하는 작업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의 위협은 미사일, 핵무기, 사이버 공격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도 다가오지만 땅굴은 여전히 가장 은밀하면서도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탐지가 어렵고 적이 실제로 침투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굴은 군사적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지하에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사회 전반에 불안을 퍼뜨립니다. 북한은 바로 이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땅굴 전략을 고수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 역시 이 위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군은 땅굴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음파 탐지, 지하, 레이더, 인공지능 분석까지 동원해 보이지 않는 적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일대에는 수천 개의 시추공이 뚫려 있으며 그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군사작전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땅굴은 남한의 불안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더 강력한 경계와 대비를 이끌어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 역시 땅굴 문제를 단순히 군사적 사안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기록되고 언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며 시민들은 직접 발견된 땅굴 내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제3땅굴과 제4땅굴은 오늘날 관광지로도 개방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그 어둡고 차가운 통로를 걸으며 당시의 긴장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몸소 느끼는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그곳에서 땅굴이 단순한 전쟁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위협임을 깨닫습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땅굴을 직접 보고 경악하며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언론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흔적이라며 이를 소개했고 이는 국제 여론을 한국 쪽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은밀한 전략은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고 한국은 이러한 위협을 정면으로 드러내며 자신들의 안보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제5땅굴은 언제 어디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직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발견 여부와 관계없이 땅굴은 이미 남한 사회를 흔드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굴은 과거의 위협이자 현재의 불안이며 동시에 미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그 어둠 속의 통로는 더 이상 우리를 기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방심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제5땅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땅굴에 대한 대비는 끝이 없는 과제입니다. 기술의 발전, 국민의 경각심, 국제사회의 협력이 모두 맞물려야만 보이지 않는 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남침용 땅굴은 단순한 지하 통로가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를 시험하는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를 밝히는 일은 단순히 군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역사적 책임입니다. 제5땅굴은 아직도 어둠 속에 숨어 있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잊지 않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또다시 땅속의 충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